안녕하세요, 알파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기까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은 하루에 뭐 600달러, 500달러, 300달러 벌 때도 있었고, 제가 뭐 가장 잘 벌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 10월 기준인데요. 이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하루에 뭐 2만 달러부터 이렇게 3만 달러까지 버는 날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저도 초반에는 하루 막 몇 달러, 몇십 달러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랑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1달러, 5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이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루에 10만원 못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 3가지 정도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그냥 처음 티스토리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냥 단순 프로그램 후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냥 이제 40대 이상 보는 글들을 써야겠다 하면서 돈이 되는 글을 쓰자 했을 때 그냥 미스터 트롯 회 방송 후기 하고 그날 무슨 점수 정리, 뭐 순위 정리, 그냥 방송에 대한 후기를 썼었어요. 이렇게 썼으니까 아무리 글을 써도 5달러, 10달러가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걸 쓰자 해서 제가 100달러가 됐을 때 썼던 글들이 어떤 글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행동 요구를 하는 글이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스터 트롯 방청 신청 방법, 재방송, 다시 보기 방법, 정말로 사람들이 궁금한 정보성, 이런 돈 되는 글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100달러, 50달러, 100달러, 200달러까지 된 거거든요. 출연진 프로필 총정리,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 신청 방법,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는 콘서트 일정, 그러면은 콘서트 예매 방법, 이런 식으로 행동 요구나 이런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글을 쓰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수익형 글쓰기는 확실히 이렇게 정복성,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글들을 타겟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애드센스 수익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이 영화를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후기를 나누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가서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공유를 하시지 이런 거를 굳이 검색하면서 보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쓰다 보시면은 돈이 벌리게 될 겁니다. 저도 글쓰기 싫을 때 뭐 이런 단순하게 뭐 일기성 글만 쓴 적도 있어요. 근데 돈 벌어야지 하고 다시 각성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콘서트 예매 방법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본격적으로 블로그 몇 년 해도 하루 몇 달러 못 보시는 분들은 이런 1번만 적용하셔도 바로 20달러, 30달러로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돈 못 버는 분들을 제가 이제 공통점을 봤어요. 보통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블로그를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글쓰기를 배우는 것보다 형식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궁금해하세요. 뭐 워드프레스는 어떤지, 티스토리는 어떤지, 도메인 2차가 난지 하이가 난지, 이런 것들은 글을 쓰면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물론 글 쓰기 전에 제가 이제 이 5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팅 방법 같은 것들도 이제 튜토리얼로 왕초보부터 해서 지금부터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세팅만 하시고 글만 쓰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보다 보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세상에서는 누구도 정답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무슨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루 1000달러, 월 1000달러까지 본 게 아니어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쌓으면서 수많은 강의를 듣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제가 이런 걸 전해드리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실천 없이 계속 강의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죠. 제가 2020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2차 도메인, 뭐 이런 뭐 펍밴, 저품질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해도 강의를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만 쳐도 너무 양질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최대한 많이 봐보세요. 정말 요즘에는 저보다 더 또 잘하는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많은 양질의 정보를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면은 그때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료 강의에 대해서 너무 이런 비싸게 받고 양질의 정보가 없는 강사분들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욕먹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강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항상 돈을 써야 빨리 성장한다고 봐요. 그런 게 없으면은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의라는 거는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이 모든 지금 자본주의가 시간을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걸 알려주는 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아보고 정말 정보가 없다, 그때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옛날에는 강의만 엄청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제가 성장이 정체된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계속 강의만 들으니까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 실행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멈춘 적이 있는데 꼭 강의를 듣고 무조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팁인데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거는 내가 글을 뭐 100개, 1000개 쓰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적인 키워드를 선택하는 거죠. 이때 보통 막 키워드 검색량 검색하면서 막 1000개냐 10,000개냐 하면서 경쟁도에 너무 또 단가 막 이런 거에 얽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일단 관심 가는 주제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마스터에서 찾아낸 키워드가 경쟁도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내 블로그에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양하게 써보다 보면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돈들이 발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내가 좋아하고 잘 쓰고 사람들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검색할 만한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가가 높은 글이라 해도 노출이 안 되면은 아예 돈이 벌리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블랙키위나 키워드 마스터에 나오는 절대적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다양하게 많이 써보시면서 내 블로그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 블로그에서 진정성 있는 글쓰기입니다. 블로그가 돈이 되려면 진짜 남에게 돈이 돼야 됩니다. 물론 링크를 잔뜩 걸어서 계속 전면 광고 띄우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글들도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외부 유입이나 전략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거는 금방 내려갑니다. 이 구글은 결국에는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글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글쓰기 하는 거 수익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면 광고 띄우는 블로그 글쓰기 전략을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일반인분들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걸 중요합니다. 구글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냐면은 검색자가 원하는 결과를 1위에서 3위 안에 노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정말 가치 없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보통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3개에서 5개까지 봐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만 해도 첫 글만 봐도 웬만한 궁금증이 해소되거든요. 그렇게 진정성 있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도 결국 밀어주게 되고 오늘 쓴 글이 1년, 3년, 10년 뒤에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나를게 돈을 벌어주는 연금 블로그가 됩니다. 이렇게 뭐 키워드 막 많이 때려 넣으면서 그냥 막 짜집기 하는 글들은 방문자가 들어오자마자 떠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타겟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웹사이트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글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블로그를 봤을 때 어떤 블로그에 오래 머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블로그들을 즐겨찾기 해놓고 그런 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제가 쉽게 정리해봤어요. 일단은 수익에 대해 키워드 타겟하고 글쓰기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검색하고 행동 요구가 되는 글들, 돈 되는 키워드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돈 되는 키워드가 뭔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쓰는 거, 그리고 강의를 본다면은 꼭 한 번씩 따라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꼭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제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지 제 경험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 습득 굉장히 중요하죠. 실행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또 뒤처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 분배가 중요합니다. 지식 습득 시간과 실행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꾸준함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글 500개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5개가 더 큰 돈을 벌어준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평소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글로 써봐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나온 글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메모했다가 진정
안정성 있게 쓰면은 이런 글들이 2년 3년 뒤에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체국을 간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럼 영업시간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체국 영업시간 총정리, 우체국 가기 전에 막 박스가 없어요. 그러거나 얼마인지 궁금해. 그러면 우체국 박스 비용, 택배 비용 총정리 이런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건데, 컴퓨터랑 TV랑 연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으면은 일단 컴퓨터, TV 이런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구글에. 그 다음에 이 연관 검색어들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연관 검색어에 나온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글을 쓰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드렸던 거는 하루에 하나씩 잘 따라해보다 보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왕초보다들부터 중수까지 대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유료 강의로 팔아도 안 될 만한 것들 다 유료 강의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양질의 정보를 제 관점에서 한번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